환영합니다. iNet4 투네이미입니다. 오늘은 포코 XA 프로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화면 녹화 토글을 찾아야 합니다. 이 토글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까는 라벨이 없었지만 편집 모드에서는 라벨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벨을 읽을 수도 있고 이 리스트 편집이 끝난 후에도 라벨이 유지되도록 바로 토글을 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로 스크롤해서 화면 녹화기를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체크 표시를 눌러 저장하세요. 이제 이 리스트에서 처음으로 화면 녹화기가 보이면 길게 눌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서 녹화 품질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해상도인데 이미 가장 높은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해상도를 낮추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더 선명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품질이 있는데 초당 메가비트 단위로 1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두 번째로 높은 옵션인 24메가비트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설정이 실제로 녹화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해상도는 녹화의 전체적인 해상도를 정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해상도가 높더라도 녹화 영상이 매우 픽셀화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비트레이트가 충분히 낮으면 영상이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6에서 24 정도가 프레임 레이트를 높여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리면 개인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가능하다고 해서 비트레이트를 최고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00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경우 가장 높은 설정에서는 매 초마다 기기에서 100MB 정도의 공간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설정이 실제로 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녹화일 초마다 설정을 높일수록 같은 길이의 영상이라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화질에 도달해서 더 이상 품질 향상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이르면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서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저는 보통 24 이상에서는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녹화한 화면을 정말 큰 TV에서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65인치 같은 큰 화면에서라면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이런 걸 녹화할 때 그리고 낮은 비트레이트로 할 때 주로 느끼게 되는 점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하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서 모든 게 정말 또렷하게 보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움직임이 있어도 화면이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움직임을 주고 싶은데 빠른 움직임이 바로 화질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거든요.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녹화된 영상에서는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제 눈에는 평소에 보이는데 아마 더 가까이 가져가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좀 어렵긴 해요. 여러분도 이게 보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에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메시지 하나가 왔다거나 알림이 하나 있다는 그 알림 말이에요. 파란색 영역에 뭔가 이상한 아티팩트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여러 색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블록이 딱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예를 들어 특히 텍스트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밝기를 좀 더 높여볼까요?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여야 할 텐데요. 여기 텍스트 주변에 실제로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 글자 자체도 가장자리가 좀 뿌옇게 보입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주로 화면이 빠르게 움직일 때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데 이미지를 잠시 멈춰서 확인해 보면 사실 지금 이 화면의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형편없네요. 여기 카메라로는 제가 뷰파인더에서 보는 것만큼 잘 잡히지 않는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에는 좀 더 미묘하게 보입니다. 이걸 보면 그냥 갤러리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끔찍하고 이게 정말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미지가 멈췄을 때도 굉장히 글리치하게 보이네요. 아마 여기쯤에서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약간 이상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몇 초 동안 완전히 멈춰 있으면 실제로 이게 따라잡으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비트레이트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고 해상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티팩트 현상을 없애려면 아마 24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면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 세로, 가로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제 자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옵션이에요. 하지만 자동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녹화를 시작할 때 원하는 콘텐츠를 볼 방향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방향이 바로 녹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게임을 녹화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자동 모드로 녹화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냥 홈 화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세로 모드에서 가로 모드로 전환되는 무언가를 실행하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녹화해서 보여드릴 테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화면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 예를 들어 게임처럼 그런 걸 녹화할 계획이라면 그럴 때는 세로 모드 대신 가로 모드로 고정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을 들여 편집할 때 골치 아픈 일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를 녹화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녹화 화면 위아래에 엄청나게 큰 검은색 띠가 생긴 걸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소스 설정이 있는데 마이크 없음, 시스템 사운드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여기서 음악 볼륨을 줄여두세요. 왜냐하면 시스템 사운드가 녹음될 때는 내부적으로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게 되면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받아서 2번 녹음하게 되고 원치 않는 에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레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60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녹화 시 부드러운 배터리 움직임을 얻을 수 있고 60 이상으로 설정해도 휴대폰에서 볼 때는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곳에 이 영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자동으로 90에서 60으로 다시 낮춰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설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 몇 가지 토글 중 잠금 화면 종료, 터치 제스처 및 버튼 탭 표시가 있습니다. 터치 제스처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녹화를 시작할 건데 녹화 중에 몇 가지 다른 기능들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줌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가로 모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굳이 로딩을 기다리지 않을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글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콘텐츠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곧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 녹화가 끝나면 여기 있는 네모 버튼을 눌러 녹화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갤러리 앱에 저장됩니다. 아까 열었던 것처럼 갤러리 앱에서 여기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및 화면 녹화 앨범에서 반드시 이 화면 녹화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재생해 보면 보시다시피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움직임이 멈춘 상태인데도 정말 선명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아주 약간의 현상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한 가지입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열면 여기와 여기처럼 막대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화면입니다. 양쪽에 검은 막대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방향도 그대로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 이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의 옆으로 배치되어서 아래쪽에 여기와 여기 검은 막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임이든 게임 콘텐츠를 녹화할 계획이라면 이미 가로 모드에서 녹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데요. 자, 그럼요. 여기 화면에 보이던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제 녹화된 영상에는 검은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경험하신 것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은행 앱에서 여러분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상의 상황으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했다면 그 악성 코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은행 비밀번호나 핀 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불리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차단합니다. 스크린샷을 찍을 수 없습니다. 화면 녹화를 해도 검은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안은 기본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직접 돈을 주고 산 휴대폰과 또 돈을 내고 구독하는 그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그들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책임까지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돈도 받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제가 알기로는 돈도 받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걸 그걸 노예제라고 부르죠. 그러니 여시나 먹으라고요. 넷플릭스. 어쨌든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신경이나 쓸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휴대폰인데 애플리케이션이 그 앱이 켜져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 휴대폰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저는 이런 걸 거부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넷플릭스 계정이 없어서 이런 게 정말 짜증납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 휴대폰을 샀을 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앱을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돈을 낸 거죠. 맞죠? 그런데도 그들은 제가 그들의 서비스 약관이나 사용 조건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제 사용 방식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뻔뻔하게 생각하죠. 저는 계정도 없고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니 이 모든 게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 동의 없는 일은 불쾌하므로 우회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등에서 시청 중인 영상을 녹화하는 건 플랫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유료 이용자라면 녹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 녹화는 불법 복제가 아닙니다. 불법 복제는 공유할 때 해당하며 그조차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정이용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저작권 콘텐츠 공유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약 30초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나 불법 복제 주장 없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없이 그 영상을 캡처할 수 있고 원하신다면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솔직히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브라우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요. 여러분이 꼭 가야 할 웹사이트를 정확히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그런 종류의 웹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예전에 특정 웹사이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로 제가 보여드린 시점에 맞춰서 내려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 사이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살죠? 자, 이제 구글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쓸데없는 것들을 치우고 나면 pstream move를 검색할 거예요. 그리고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는 무료 버전, 넷플릭스의 무료 대안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됩니다. 어떻게 검색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은 제가 여러 사이트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항상 레딧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레딧은 이런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AI 개요는 보지 마세요. 이런 쓰레기는 완전히 무시하세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플렉스처럼요. 장난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 방법에 따라 다양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여러 링크를 찾을 수 있고 여러 사이트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도메인이나 사이트가 똑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짜증나는 광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건너뛰려고 한다면 이런 형편없는 광고 때문에 목적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 모든 것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시청하기 위해 어떤 계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거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차단하지 않으니 원하는 대로 녹화하거나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닫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